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통일한국 오직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공생공영 공의주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생공영 공의주의는 경제와 정치와 윤리에 관한 실천 이념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설명하기도 막연해지고 마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그 유형이 너무 많고 개념도 포괄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조차도 선거를 하고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은 그 이름부터 이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민주주의 안에서 좌익과 우익이 어떻게 관점이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정치는 고대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민주정치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를 말하는데 아테네의 시민들은 다 같이 모여 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모여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고대 아테네는 공직자를 어떻게 선출했을까요? 공직자는 선거를 통해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추첨을 통해 뽑거나 또는 서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공직을 맡기도 했던 것이죠. 다만 노예와 여성은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대에는 왕과 귀족이 정치를 했지만 시민의 힘이 강해지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미국은 독립혁명,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시민이 모두 모여 정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를 뽑아 정치를 맡기기로 했고 이렇게 대표자를 선출해서 정책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대의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근대의 민주정치는 부유한 남자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위해서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켰고 여성들도 참정권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선거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와 이론이 있지만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에서 배운 것처럼 가인형 민주주의와 아벨형 민주주의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는 대중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지배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이고 이런 참여민주주의는 루소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루소의 정치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칼 막스와 레닌 등에게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인형 민주주의의 초석인 것이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것은 서구식 민주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실현되었던 아벨형 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그 개인의 자유는 바로 개인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권리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현대에는 모두 대의민주주의를 합니다. 모두가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뽑는 것입니다. 다만 당선된 공직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나뉘고 좌익과 우익의 관점도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자가 어느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선자는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하고 무엇보다 대중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선자에게 역할을 위임했으니 자신의 능력으로 판단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 즉 여론이 중요하고 당선자는 여론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요구가 있음에도 권력을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큰 정부가 되어 빈곤과 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의 독점을 방지하고 복지와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는 것은 중요한 정치 참여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을 위임받은 엘리트가 성숙한 판단을 통해 정치를 합니다. 정치는 선임된 국회의원들이 하고 일반 국민들은 정쟁에서 벗어나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는 그런 작은 정치,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가 권력을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선자는 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맞춰 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법이 부여한 힘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만약 공직자의 부정이 발각되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시민은 자신의 이념에 따라 두 가지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대중의 힘으로 탄핵을 하거나 공직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의 판단에 따라 위법의 정도에 맞게 처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두 민주주의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대중이 그렇게 현명하지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중은 휩쓸려 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유대민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민주주의였을까요?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대중의 요구가 진리라고 여겼더라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광우병 사태가 나라를 들썩인 적이 있었습니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이어졌던 대논란이었지만 이것은 굉장한 음모론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대중이 때로는 더 지배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한 사람의 선동에 따라 많은 사람이 부화뇌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떨까요? 마르크스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비난했는데 특정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부자유와 불평등을 가져왔습니다. 선거는 정치적 이권을 위한 쟁탈전이 되어서 사실상 이름만 국민의 주권일 뿐 실질적으로는 정당인들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정치를 한다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출발한 정치 이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가장 알맞게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의 하나이고 그러한 민주정치의 최종 목적은 바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있습니다. 만약 군주주의 시대에 인류가 하나님을 모시고 참된 자유와 평등과 박애 속에 살게 되었었다면 시민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군주체제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주사회를 깨뜨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200년이 흘렀지만 오늘날까지 참된 민주정치로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시민혁명이 개인의 권리,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흐르면서 이기적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대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죠. 공생공영 공의주의는 하나님의 참 진리와 참 사랑을 중심한 하나님주의 가디즘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터로하는 공동소유, 공동정치, 공동윤리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권력은 백성을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주의에서의 권력은 참사랑의 권위를 말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에서 복종하게 하는 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천부주의로 하나님을 참 부모로 모시고 형제를 위한 형제에 의한 형제주의 정치를 함으로써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존중의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